자,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그 34번에서 38번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여러분들이 조금 틀려주셨어. 그래서 정답을 보게 되면 35번 문제가 49.6%또 반이 안 되는 문제죠. 그죠? 예. 그러다가 37번 문제 역시 45.6%. 그죠? 예. 근데 이게 그다지 어려운 질문이냐 하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이 들어봤던 내용인데. 그죠? 예. 그래서 잘 맞춘 사람은 잘 맞췄고, 그 다음에 또 전혀 모르겠는 사람은 모르고, 그죠? 그런데, 딴 거 없어. 일단 법질문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려워해요. 사회질문 나오게 되면 경제질문하고 법질문, 그 두 개 중에 거의 한 개씩 나오는 걸로 요즘은 거의 정형화돼 버렸어. 그런데 법질문 나오게 되면은 더더욱 여러분들 해줘야 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정의 잡아줘야 돼. 우리가 법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법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법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용어 개념을 또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그죠? 지문 이해의 밑바탕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잊지 말고요. 예. 자, 그럼 일단 단락 나눠봅시다. 자, 법질서 앞에다 1을 쓰시고요. 다시 형사법의 앞에다가 2, 그죠? 예. 다시 내가서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앞에다가 3, 그죠? 예. 다시 쭉 내려가 볼까요? 그죠? 예.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앞에다가 4, 그죠? 예. 그 다음에 형사법과 민사법은 앞에다가 5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형사소송은 앞에다가 6.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6개 단락으로 이루어졌더라. 자,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죠? 예.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법질서 아래에서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해야 할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법의 대표적, 대표적 나왔으니까 다 체크해줘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이 대표적인 두 분야는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과 민사법이라고 하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이 정도는 벌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 거라 생각해. 거기에 이제 보세요. 형사법은 형사법 다시 네모까 쳐놓고요. 뭔데요? 국가와 그다음 범죄자 간의 법률 관계를 만다고요. 규율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민사법은 다시 또 네모깡 쳐놓고요. 결국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그죠?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민사법이더라라는 것 같더니,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을 됐나? 소위 대표적인 두 분야 나눠봤죠? 됐습니까? 어떻게 나눠봤는데 했더니만은 그 첫 번째는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죠? 그 두 번째는 어떻다고요? 민사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봤고, 그죠? 그럼 형사법은 어떻게 되는데요? 했더니만은 국가와, 그죠? 뭐한다고요? 범죄자 간에, 그죠? 일종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요. 민사법은 어떤다고요? 개인과, 그죠? 개인일 수 있지만 또 개인으로 대표되는 또 뭐도 있을 수 있다. 그래? 법인과의 관계 됐습니까? 에 적용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단락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먼저 형사법의 목적은이라고 했으니까 자, 뭐부터 설명하겠다는 거야? 형사법부터 설명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공익을 위해 국가가 범죄자에게 만다고요 형벌을 가하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먼저 형사법의, 그죠? 형사법의 무엇에 대해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놨네. 그죠? 그러면 다시요, 뭐라 그랬냐? 범죄자에게, 그죠? 국가가, 그죠? 누구에게? 범죄자에게, 있나? 뭘 가한다고요? 그래, 형벌을 가하는 것이더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요. 여기서 말하는 형벌이라는 건 뭔데요? 했더니만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거다. 그것을 뭐 한다고요? 너 죽여버릴 거야. 사형. 맞습니까? 그럼 너의 자유 어떻게 너 뺏어버릴 거야. 감옥에 기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명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재산 됐나요? 다 압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런 것의 기본권을 뭐 한다고요? 박탈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서 다시요. 민사법은이라고 했으니까 또 뭐에 관한 거야? 민사법에 대한 설명 또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민사법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민사법의 목적은 뭔데? 또 그것에 대한 설명 또 나올 거니까. 그죠? 바로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개인 간의 어떤 분쟁이라든가, 그죠? 개인의 어떤 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더라. 그게 바로 민사법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됐니? 자, 이를 딱 보는 순간 벌써 이거는 또 뭐에 관한 거야? 형사법과 민사법을 또 구분지어가지고 또 설명하는 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됐니? 그러면서 보세요.
자, 사건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하고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민사법은 어떤다고요? 이러한 개인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만다고요. 그래 평등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야.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다고요? 손해라든가 그 다음에 이익을 됐나요? 예. 만다고요? 조정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수평적 균형 관계를 한다고요. 회복시키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들의 수평적인 됐나요? 예, 수평적인 균형 관계 됐나요? 예, 그것을 한다고요.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민사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자, 그러므로 어이구야, 그러므로 들어갔으니까 다시 정리 들어가네요. 자, 보세요. 소송이 됐습니까? 예, 진행될 때에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상이하다. 그래. 이제 이 부분 잡아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므로, 그죠? 소송이 진행될 때에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 물어보자. 이제 글쓴이 우리한테 뭘 말하고 싶었던 거야?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그죠? 예, 소송 당사자, 그 다음 소송 내용이 어떻게 달랐을 수 있느냐? 맞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해나가겠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하, 논제가 되겠군요. 이렇게 되겠죠. 이 되겠나?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어떻게 다른지, 그죠? 예. 벌써 비교 지문이라는 거 어느 정도 느껴진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죠? 오케이. 뭐 여러분들이 잘 풀었으니까 제가 조금 빨리 가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됐습니까? 예, 처음 한다고요? 일단은 형사소송에 관한 이야기야. 그죠? 예. 그러면서 당사자는 됐나요? 예, 검사와 됐습니까? 예, 누구라고요? 피고인이더라라고 하는 거니. 예.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잠깐만 좀 나눠볼게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으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인으로 기소하며 소송이 시작된다. 이때 기소라고 하는 거,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기소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특정 형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더라. 아하, 그래서 법원에, 그죠? 예, 무엇을,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보는 것이더라. 이러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계속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가 담당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반박할 수 있다.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검사가 죄인은 이래 합니다. 피고인은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죠? 그럼 피고인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하면서 나오는 거죠. 맨날 봤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이제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진 후에 그에 합당한 벌을 어떻게 한다고 내리는 것이 법원이더라. 그죠? 예. 이때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다더라도 결국은 범죄 동기와 정황, 그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을 어떻게 한다고 고려해가지고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최종 선고형은 만다고요. 달라질 수 있더라. 그죠? 예.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음주운전 후에 사고를 냈어. 그죠? 예. 한 사람은 한다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됐습니까? 뭐 한다고 반성의 기미가 없네요. 됐습니까? 예. 근데 한 사람은 한다고 매일 반성문서 내고 그다음 피해자가 합의하고 그죠? 예.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달게 받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은 반성의 여지가 있네. 피해자와 합의가 했네. 그죠? 예. 집행유예. 됐습니까? 예.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라 하더라도 사건이라도 맞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거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한 번씩 한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야 형량이 너무 낮게 나오지 않나 하면서 좀 짜증나는 일도 있긴 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하면 되네. 그 다음에 반성문서 내면 되네.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그리고 이제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이제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맞다고요? 원칙이다. 그래서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은 이제 된다고요? 소송의 뭐가 된다고요? 시작이 되는 것이 뭐라 했어?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됐나?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원칙이 있으면 항상 뭐도 존재해? 예외. 됐습니까? 그렇죠. 예. 자, 하지만, 다시 세번 가르쳐놓고요. 한번 밑줄자.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죠? 국가가 나서서 말하지 않는다고 규율하지 않기로 한 폭행죄, 그다음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소송이 어떻다고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더라. 그래서 예외가 있네요. 그죠? 예, 한다고요? 아, 폭행죄라든가, 그죠? 예, 그 다음에 모욕죄와 같은 것은, 됐니? 예. 자, 누가요?
피해자가 됐습니까? 예,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그죠? 검사가 뭐 할 수 없다고요? 기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겠나? 그죠? 예,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됐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폭행죄, 그죠? 모욕죄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합의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야. 맞습니까? 예. 그 상대방이 어떤다고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 뭐, 너 당신 처벌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예, 용서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야. 그죠? 또 모욕죄. 근데 나는 저 새끼 처벌시키겠어. 그럼 못한다고요? 합의 안 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못한다고 기소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자, 몇 번의 단락에서는, 두 번의 단락에서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 해놨다라는 거야? 형사소송에 대한 설명 해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아, 세 번의 단락입니까? 그죠? 예. 세 번의 단락입니까? 그렇죠. 세 번의 단락이네요. 예. 자, 이제 그럼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어요? 이제 민사소송 또 이야기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자,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만나고요. 민사소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요. 자, 어쩐데요? 자, 당사자는 이제 원고와 피고라고 합니다. 그죠? 원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떤다고요? 피고라고 하네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보세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원고가 된다. 그래서 원고는 어떤다고요? 피해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피고는 뭐가 되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피고된다. 아, 피고는 이제 가해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소송을 건 당사자를 원고라 그러고, 됐습니까? 즉,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 그렇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가해자는, 다시 한다면, 소송은 어떤 받은 사람, 됐습니까? 예, 그걸 피고라고 해요. 그죠? 예, 가해자 입장이 되겠죠. 이때 각 당사자는 모두 소송 대리인이 변호인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해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원고가 소송을 걸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증거라든가 이것들이 어떤다고요? 누구보다도, 소위 가해자보다도 어떤다고요?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원고가 패소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걸 패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법률적 용어가 막 나오는데. 여하튼, 됐나요? 그래서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어이구야 달리라고 했으니까 다시 또 차이점이 되겠죠.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게 되면은 된다고요. 바로 소송이 종결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 손해,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익 됐습니까? 예.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래, 타협하면 돼.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소송은 어떤다고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 간단하게 네 번째 단락에서는 민사소송에 대한 설명이 났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단락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사법과 민사법은, 다시 한다면 형사소송 관련된 형사법과 민사소송 관련된 민사법은, 이래 되겠죠?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라도 또 그 중에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더라. 됐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만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좀 더 가볼게요. 예. 만약, 됐나요? 예. 자, 보세요. 이제 사례가 되겠죠? 갑이 을에게 맞아서 갑이 다쳤다라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라고 한번 가번 해보자. 됐습니까? 예, 사례 드는 거예요. 이때 이제 검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형사법이 되겠죠. 됐습니까? 형사소송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법원에다가 을을 뭐 한다고요? 상해죄라는 법규로 처벌해달라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갑이 을에게 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뭐 한다고요? 제기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그러니까 폭행에 관해서는 어떤다고요? 숨에서 폭행죄로 해가지고 형사소송도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됐니? 예. 하지만 다시 보세요.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뭐 한다고요? 도출되지 않을 수 있더라. 그죠? 예. 그래서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입증의 정도도 만다고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이제 그 얘기로 된다고요. 다섯 번 달라야겠고, 그럼 여섯 번 달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자. 형사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만다고요. 강한 입증을 요구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다고요? 강한, 됐나요? 예. 입증을 어떤다고요? 요구해. 됐습니까? 예. 즉, 다시 보세요. 증거가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사실 증거 부족해.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만다고요. 판단을 해버리더라라는 거야. 그럼 다시 한다면은 피고가 저게 분명히 살인했는데 됐습니까? 분명히 폭행했는데 됐습니까? 예. 근데 증거가 마땅하지 않아. 그냥 추정할 뿐이야. 됐습니까? 예. 그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피고인의 입장을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날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해서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 즉 형사소송법, 아이고야, 제275조의 1 이런 거 잡아주세요. 나중에 소송의 특징에서 굉장히 많이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됐니? 예, 구체적인 조항을 인용하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법규를 근거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무죄 추정의 됐나요? 예,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 피고인의 이익을 판단해버리는 거야.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따라서, 그죠? 형사소송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검사 유죄 입증 정도가 51이라면, 됐나요? 예. 유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됐어? 왜 그러냐?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자를 말해서는 안 된다. 됐어? 억울한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요즘 TV에 보게 되면은 그 형사범들이 형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죠? 예. 과거에 자신이 이제 해결했던 사건들 이야기하는데 보게 되면은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파고드는 이유가, 그죠? 예. 혹시라도, 그죠? 예. 이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낼까봐, 그죠? 예. 모든 걸 다 검증하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하튼, 이러한 법원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됐나요? 왜 그래? 아까 했잖아. 100%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무죄는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뭐 뿐이야? 증거력이 부족할 뿐이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어떤다고요? 소위 말해서 범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어요. 다만 뭐야? 증거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검사들은 증거력을 더 모아가지고 다시 뭐 한다고요? 또 하면 돼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반면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민사소송에서는, 그죠? 통상인이라면은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그냥 요구하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얘는 강한 입증이 아니라 얘는 어떡한다고요? 그래. 통상인이라는 정도. 그죠? 예. 통상인 정도의 어떤 입증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어떤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로 만다고 해석된다. 그래서 결국 법원은 원고와 그다음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를 기준으로 만다고요. 판단하는 것이더라. 그죠? 예. 그래서 만일 원고와 피고의 입증 정도가 만약 51대 49라면은 자, 누구의 편을 둔다는 거야? 원고의 편을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게 이제 뭐라고요? 민사소송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맨 마지막 6번의 단락 그리고 5번의 단락 내용은 됐나요? 저 앞에 4번의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입증의 전도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뒤에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34번 문제. 윗글에 사용된 설명 방식이니까 그건 뭐예요? 소유상의 특징에 관한 문제죠. 그럼 소유상의 특징은 선택소에서 뭐 잡아주면 된다 그랬어? 키워드 되는 것만 잡아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5초 문제죠. 그죠? 예. 늘 이야기하지만 거저주는 문제, 야들아 받아라. 됐습니까? 하는 문제죠. 예. 자, 그럼 딴 것보다도 용어의 개념 설명했는 거 우리 네모쳐놨죠. 그죠? 예. 거기다가 규범 내용을 인용하여 그러니까 앞에서 형사법 몇 조, 몇 항. 그죠? 그대로죠? 문제 상황을 가정해서 아까 사료 든 거 있었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예외 조건을 제시했죠? 단, 됐습니까? 폭행죄, 모욕죄 같은 경우. 그죠? 예. 그런데 서로 다른 견해를 절충했어? 자, 물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즉 형사법과 민사법은 어떤 서로 다른 견해 맞아요. 그런데 이거 절충하지는 않았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현실적인 대처를 제시하고 있다?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답은 몇 번요? 5번. 여기 적어주면 되죠. 이런 것들은 그냥 그전까지 먹어야 돼. 됐습니까? 예. 누워서 떡 먹기? 아니야. 누워 떡 먹으면 그거 체해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냥 뭐 한다고요? 그냥 시원한 냉면 그냥 마시기, 냉면국 마시기, 뭐 이런가.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 그죠? 예. 미안해요. 지금 제가 머리 너무 아파요. 오케이. 자, 35문제 갑니다.
자, 윗글을 설명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은 위 앞에 34번 문제에서 소수장의 특정 문제를 물었다면은 지금 이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예요? 간단한 내용 일치불치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키워드 보세요. 형사법, 그 다음에 민사법, 형사소송, 민사소송. 우리 다 나눠봤던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형사법에서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그렇지. 형사법에서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한다. 맞네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민사법에서는 당사자를 타협하면 수평적 균형하게 한다. 그렇지. 저 앞에서 한다고요? 민사법에서는 한다고요? 개인과 문제인데, 그죠? 개인을 평등한 전제로 보고 손해이익을 조정해. 맞습니까? 뭐 때문이야? 수평적 균형관계 회복을 위한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음료도 맞네. 그 다음에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를 시작하며, 그렇지. 형사소송에서는 소송의 시작은 검사의 기소라고 이야기했죠.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하여,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예.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가지고 소송의 당사자야? 아니죠. 형사소송의 소송 당사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검사와, 그죠? 예. 피고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니? 예. 그럼 피고인은 피해자야, 가해자야? 가해자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피해자가 변호사 되면 제가 잘못 없는데요. 이건 아닙니까? 예. 저는 맞았을 뿐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다음 몇 번이야? 3번 거 이래주잖아요. 야, 이 봐라. 이게 정답률이 49.6%다.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한다고? 피해자가 변호인 데려가가지고 검사 앞에 가서 제가 억울해.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49.6%냐고. 형사소송에서는 최종 선고형에는 범죄의 종류 외에도 결국은 피고인의 상황을 한다고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맞다고 피해자의 합의라든가 반성문 제출이라든가 아까 다 이야기했었죠. 민사소송에서는 특정 사실이 있었을 개연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많이 제출했죠. 그래서 통상인의 이해종만. 그래서 마지막에 S부에 달라고 제시된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35문제 해결되고. 36번째. 자, 기억의 의미를 또 만다고요. 추론 좀 지워버리자, 우리 제발 좀. 추론하게 되면은 지 혼자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예. 뭘로 바꿔봐요? 설명. 됐습니까? 예. 그러면 기억의 의미로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어난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기억은 뭔데요? 이거잖아요. 결국은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죄 없는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예. 이거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자, 다시 이제 보세요. 뭐라 그랬느냐 하게 되면은, 됐나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됐습니까? 예. 그럼 법규를 근거로 해. 그래서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배결 기준으로 검사 유죄 입증 정도 50일이라면은 유죄가 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래서 한 사람의 범인을 놓친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어쩐다고요? 죄 없는 자를 처벌해서 안 돼. 그죠? 예. 그래서 법원은 이를 대표한다. 그래서 보세요.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됐습니까?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죄는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 그런 거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리 범인이라도 그 사람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뭐예요? 무죄라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의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인격적인 측면이죠. 자, 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도에 원하는데 증거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기엔 증명이 부족하다면은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피고인의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그렇지. 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됐니? 예. 그럼 그거 잡아주면 되잖아. 자, 그럼 다시요. 기억의 의미 나타나는 거. 됐니? 예. 요거네요. 5번 문제네요. 맞습니까? 예. 됐나요? 5번 문제네요. 범죄 사실이 확정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뭐 한다고요? 처벌을 받아서. 맞죠? 예.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게 한다. 개인의 기본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 자유. 맞습니까? 예. 재산과 같은 기본권이잖아요. 그죠? 예. 됐나? 예. 그럼 이거는 뭐 답은 5번 정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37번 문제. 보기의 기업관 이유는 동일한 사건을 바탕으로 제기된 소송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까? 이제 뭐 나오겠어? 앞에서 이거 간단한 설명했으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요거 나오겠지. 됐습니까? 예.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된다고요? 그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차이를 가지냐.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겠니. 그죠? 예. 그럼 봐봐라. 운전 중이던 A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를 밟고 지나갔으나, 그죠? 예.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아이고야. 그죠? 그래서 검사는 A가 뭐 한다고요?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을 범해서 B를 밟았다 판단하고 A를 만다고 기소했다.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우리 법지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와. 근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판단은 누가 내린다고 해서 법원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느냐? 거기다 집중해 줘야 돼. 이해되겠니? 예. 다시 갑니다. 우리 법지문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사례로서. 됐니? 예.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법원의 판단. 됐습니까? 그걸 잡아주셔야 돼요. 됐니? 예. 자, 그래서 보세요.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여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됐나요? 주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자, 법원에서 뭐 한다고요? 무죄가 선고되었다. 됐니? 예. 그래서 검사가 그죠? 예. 그 A라고 하는 사람을 나타난다고요. 소위 말해서 주의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기소를 했어. 그렇지만 법원은 야, 그 구조가 너무 복잡하잖아. 왜 도로 상황이 열악했으나 그죠? 예. 그래서 그 점을 구한다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라고 인정하기 좀 어렵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가지고 무죄. 됐죠? 자, 요거 이제 형사소송이죠. 됐습니까? 왜냐면 검사가 기소를 했으니까. 맞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후 B는 A가 가입한 보험사의 손해배상. 자, 뭐 했습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죠? 예. 그래서 보험사는 A의 형사소송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며, 됐습니까? 예. 이 사건은 손해배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었다. A의 형사소송 판결을 증거로 했어. 됐습니까? 예. 근데 이거 재밌죠? 왜요? 법원에서 무죄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어쩐다고요? 근거로 삼아가지고 죄 없어요 하는 건 곤란하잖아요. 그죠? 배상할 필요 없어요 하는 거는. 그래서 보세요. 이 사건은 손해배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다시 한다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예. 하지만 법원은 보세요. A가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고 또 너희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에 뭐 한다고요? 부족하다. 됐나? 그래서 어떤다고요? B에게 보험금 지급하라. 그럼 민사소송에서 누가 이겼어? B가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래.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보세요. 기억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뭔데요? 형사입니까? 민사입니까? 했으니까 형사잖아요. 형사소송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규명하여 처벌하기 위한 소송에. 그렇죠?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규명하여 처벌하는 소송이죠. 형사소송이니까. 니은은 피고와 원고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에 해당됐다. 그럼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은 어떤다고요? 피고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됐고, 예. 그 다음에 기억에서 A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니은에서 A의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결국은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 형사소송에서 나타난다고요.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을 강하게 입증해 줬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민사소송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통상인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 정도가 요구된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럼 맞는 이야기일 것 같고. 기억에서는 A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증명력이 그렇죠. 부족했다. 왜냐하면 강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니은에서는 B가 통상인의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한 것이죠. 그래, 요거 딱 맞는 얘기잖아요. 2번, 3번 같이 묶어볼 수 있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기억에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의 과실이 크다라는 것이 됐습니까? 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 됐습니까? 예. 그죠? 예. 이상하지? 왜 이상한데? 자, 보세요. 기억에서의 법원의 판단은, 됐습니까? 예. 도로에 쓰러졌던 B의 과실이 크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아니잖아요. 법원의 판단은 B의 과실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구조가 복잡해서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을 사고 났으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B의 과실이 크다는 얘기 좀 아니지 않습니까? 됐니? 예. 그러면 이제 틀렸죠. B의 과실이 크다는 것이 피고인의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거 아니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A가 도로의 보호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겠군. 이것도 이상하지? 원고에게 유리하게 그 원고, 맞네. 그 원고는, B 된다니까. 맞네요. 그거 맞죠. 그죠? 예. 제가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A가 원고인 줄 알았다. 그죠? 예. 그럼 요건 맞는 이야기지만, 저 앞에 나와 있는 건 B의 과실이 크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답은 뭐 4번 이래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률이 이렇게 나올 거리니, 이게? 이게 아까 몇 %? 45. 그죠?
그다음에 기획에서는 법관이 열악한 도로 환경을 근거로 그렇지 A의 유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지만 이은에서는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근거로 피고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한 것이겠군 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맞느냐 되겠죠. 자 38번 A2와 바꿔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A2가 어딨냐? 아이고 잠깐 뭐 그런데 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 그죠? 예. 그럼 A, B, C, D, E 그대로 가봅시다 그죠? 예. 있나요? 상이하다, 뭔다고요? 서로 다르다라는 거고요. 고려하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고요. 청구한다는 거고요.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라고 하는 것은 그때 맞게 타협하면, 그죠? 도출되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그죠?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신뢰하다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래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서로 다 상이다. 그 다음에 따져보다. 그 다음에 잠깐만, 견주어보다라는 게 있었나 여기에? C가 보자. 적절하게 아니죠. 적절하게 이 견주다는 거 아니죠. 적절한 것은 그 상황에 맞게 그죠?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적절하다는 걸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럼 답은 요건 3번 그죠? 견준다는 건 서로 두 개를 탄다고요. 비교해 본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견이랑 어깨 견자거든. 됐나요?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답은 뭐 3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됐네요. 그죠? 오케이. 자, 뭐 법지문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일단은 법적인 부분의 용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 됐습니까? 예, 그거 중요하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떤 문제 나오게 되면은 항상 법원의 판단 여부, 그죠? 예,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봐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